딱딱딱 진행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결국은 영업 멘트죠. 그 영업 멘트에 따르다가는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러니까 돈 없으면 개인회생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영상을 23년도 1월에 처음 올리고 조회수가 420만 나왔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네요. 정말 네. 많이 근데 알린 네. 것 같은데, 밖에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네. 개인회생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건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어떤 것들이 변호사님 보기에는 좀 있을까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요새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영애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은수 좋은 날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영애는 평범한 가정주부고 남편은 은행원이에요. 그리고 자가 소유의 재개발 지구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암 진단을 받게 되고 치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자 남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신규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하게 돼요. 그 투자로 인한 손실금이 나고 결국은 집에 대해서는 모두 담보가 잡혀 있게 되고, 그 외에도 신용대출이 1억 원 정도 생기게 됩니다. 이 상황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이영애 배우 은수가 우연하게 조직이 잃어버린 마약 10kg을 손에 쥐게 되면서 그거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할지 아니면 이거를 경찰에 돌려줄지, 여기부터 고민이 시작하는데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어요. 재밌게 봤는데 초반부에 이런 장면이 눈길을 끌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쓰러져서 아내에게는 빚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 남편의 우편물을 은수가 집에서 열어보다가 독촉장을 받아보게 되고, 며칠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업무에서 흔히 보는 거죠. 결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영애 배우가 그 마약을 팔기로 결정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가정인데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까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제 직업적 사고가 떠올라서 이분이 개인회생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집이 담보로 맡겨지고 그 다음 1억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치료를 받아도 회복 가능성이 낮은 암에 걸려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한다면 사실 이분은 개인회생보다도 개인 파산을 하면은 전부 탕감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구나, 작가가 의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전기였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연체해야지 나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까지 할 상황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회생 제도는 내가 장래에 빚을 못 갚을 우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연체냐 아니냐가 아니라 현재 내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냐 적으냐예요. 채무가 재산보다 적으면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회생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빚이 5천만 원이 있고 재산이 2천만 원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부 다 갚게 되겠죠, 기간 내에.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체는 요건이 아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만 요건이다. 소득도 요건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또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걱정하시는 게, 개인회생 신청하면은 직장이 알려지고 가족이 알려지고 지인에게 알려지고 또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신용조회할 때마다 개인회생했다는 기록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범죄 기록도 5년이 지나면 발부받아도 조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마치면은 그 정보가 삭제가 됩니다. 공공기록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신청 과정, 진행 과정 중에서도 직장이나 가족이나 지인이 알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법원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3자 간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셋이 아니라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회사가 채권자거나 지인이 채권자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겠지만 그 경우를 제외한다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요새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서 또 많은 변호사분들이 또 유튜브도 찍고 광고도 하고 이러시면서 새롭게 생기는 질문인데,
개인회생이라는 거 혼자 하든지 법무사에게 맡기든 차이 없다, 딱딱딱 진행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런 사건도 있어요. 정말 단순한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급여소득자고 도박, 사치, 투자 손실 이런 게 전혀 없고 부양가족도 없고 정말 심플한 케이스라면은 혼자 할 수도 있고요. 법무사한테 맡기든 변호사에게 맡기든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 차이가 생깁니다. 혼자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주장해야 될 것을 못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법무사냐 변호사냐 또 어느 변호사냐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지는데 왜 이런 오해가 있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결국은 누군가 수임하기 위해서예요. 이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해도 상관없다. 결국은 가격이 싼 사람한테 맡겨라 라는 신호거든요. 결국은 영업 멘트죠. 그 영업 멘트에 따르다가는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건을 신청해서 진행하기 전에는 내 사건이 아까 말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쉬운 케이스인지 아니면 여러 쟁점이 있는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저희도 최대한 많은 부분을 여쭤보면서 또 자료를 받아가면서 사건의 난이도를 예상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통장 내역을 살펴보고 법원 회생위원이 배정되어서 보정 권고를 주고받고 하는 단계가 오기 전에는 그 난이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보험과 같은 거죠. 내가 보험 가입하는데 나는 경미한 사고만 낼 거야 하고서 보험 가입할 때 인적손해배상금을 5천만 원 한도로 하진 않잖아요. 인적손해배상금은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1억 원은 해둡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채무자 대리인을 선택할 때도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니 그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해는 돈이 없으면은 개인회생도 못하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법무사를 선임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임 안 하고 법원에 혼자 가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해도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가요. 이러니까 돈 없으면 개인회생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건 아니고요. 가용소득이 없으면 못해요. 정기적으로 돈을 벌고 있어야 되고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44만 원을 넘어야 됩니다. 이것이 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못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으로 인해서 3개월간 돈을 안 갚는 기간에도 내 소득은 계속 있어요. 가용소득 이상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받으면은 200만 원이 다 내 돈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채무 원리금을 낼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그때 돈이 쌓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개인회생 신청도 하고 인지대도 내고 송달료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개인회생도 못한다.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 맞는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조차 안 된다 그러면 파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파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도 분명히 오해이다. 근데 사람들이 재산이나 소득이나 뭐 빚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네. 사무실에 문의한다 이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그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무실에 문의를 하면은 저희가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을 판단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공해 주시면은 대부분은 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딱딱딱 진행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결국은 영업 멘트죠. 그 영업 멘트에 따르다가는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러니까 돈 없으면 개인회생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